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몇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링크를 배웠는데 링크를 그러면 어떻게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동차가 만약에 주행을 한다면은 자동차에 붙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바퀴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바퀴는 그런데 붙어만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움직여야 됩니다. 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이 있어요. 문은 붙어 있다가 자동차가 이제 멈추면은 열려야 되겠죠. 이처럼 자동차의 몸에 붙어는 있지만 스스로 움직임이 필요한 그런 물체들을 링크 시켜 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각각의 붙어 있는 오브젝트들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라고 합시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에 바퀴가 있겠죠. 자동차 바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퀴 만들고 모디파이 들어가서 이걸 좀 각을 줄게요. 8 정도로 합시다. 자, 이 바퀴는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자동차에 붙어서 자동차가 움직이면은 바퀴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굴러가야 돼요. 이럴 때에는 링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자동차 문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자동차 문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문은 자동차에 붙어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멈추고 사람이 내리려면은 이 문은 열려야 되죠. 우리가 어태치라는 기능은 압니다. 바퀴나 문이 어태치가 되어서 이 박스에 자동차 몸체에 붙어버리면은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냥 붙어서도 가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 이 링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골격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링크가 필요한데 그거는 또 우리가 뒷부분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먼저 붙어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고 애니메이션까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제가 탑뷰에서 박스를 하나 만들고 프론트에서 이렇게 실린더를 이용해서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주고요. 이 두 개의 실린더는 또 복사를 해가지고 4개의 바퀴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 퍼스펙티브 뷰가 지금 세이드 모드죠. 여기는 와이어 모드고 지금 제가 이게 단축키가 안 먹는 이유가 캡처를 하고 있어서 단축키가 안 되네요. 요거는 제가 다음 녹화할 때 캡처를 설정을 바꾸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이어 선이 F3, F4 누르면은 쉐이딩 모드에서 와이어 선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바퀴, 문, 자동차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자동차를 우리가 앞부분과 뒷부분인 것만 구분이 되게
이렇게 정도만 해놓을까요? 그리고 여기가 앞부분입니다. 여긴 뒷부분이고. 자, 이렇게만 해놓읍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가? 먼저 이 문을 한번 볼게요. 문의 축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은 회전문이 돼버려요. 회전문이 되면 안 되죠. 자동차는 여기에 앞쪽에 여기 축이 있어서 이렇게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피봇 들어가서 하이라키 들어가서 어펙트 피봇 온리 클릭하고 피봇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꺼줍니다. 먼저 피봇 정리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축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가운데 있게 되죠. 가운데 실린더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는 한번 볼까요? 자동차는 바닥에 있죠. 우리가 탑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탑뷰에서 만들면 처음 생기는 면 바닥면이 될 수도 있고 윗면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면이 됐습니다. 이 바닥면에 피봇이 붙어서 생성이 됩니다. 피봇이 물체에 원하는 위치에 다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전체 선택해 볼 거예요. 전체 선택해 보면은 이 축들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박스는 축이 Y, X, Z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건 좀 방향이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들 때 하나의 뷰포트에서 만들면 이런 축들이 다 정렬이 됩니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거는 프론트에서 만들고 어떤 거는 탑뷰에서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축 방향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이런 축은 정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전체 선택해서 자, 월드 축으로 바꿔버릴게요. 자, 여기 정렬 월드 축으로 align to world라고 되어 있죠.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월드 축이에요. 이 월드 축 Y, Z, X 방향으로 자 이렇게 다 정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꺼주겠습니다. 그럼 축도 정렬됐고 축이 원하는 위치에도 다 배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링크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축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바퀴나 오브젝트를 만들 때 만들고 난 뒤에 이 스케일을 조정하는 저는 지금 스케일을 조정 안 했죠. 근데 이 스케일을 조정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특히 이 non uniform 요거는 이제 스케일이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들 때 스케일을 건들지 마세요. 요거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고 난 뒤에 부작용이 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케일을 만들지 말고 스케일을 조절하지 말고 물체를 선택하고 필요하면은 여기 모디파이에서 수치를 높이 값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 됩니다. 스케일은 애니메이션 모델링 할 때 일단 조절하면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문 한 개 복사를 더 하죠. 복사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링크를 걸어야 되겠죠. 링크를 거는데 이 자동차의 몸체가 가장 부모가 돼야 됩니다. 즉, 이 자동차가 움직이면은 모두가 다 여기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자동차만 빼고 전체 선택하면 되겠죠. 자, 전체 선택해서 자동차만 Alt키 눌러서 해제를 합니다. 그럼 모두가 다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링크 선택하고 이렇게 전체 당겨서 자동차 몸체가 이렇게 활성화될 때 이 위에서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면은 링크가 됐습니다. 확인은 이 자동차를 더블 클릭하면은 모두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만 선택해서 움직여도 모두가 다 따라오게 되죠.
링크 해제할 때는 전체 선택해서 몸체를 선택을 해제하고 언링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 선택해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선택이 된 상태죠. 이렇게 했다가 그냥 언링크해도 다 해제가 됩니다. 다 해제가 됐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링크 관계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자, 요 상태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잠깐 아까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퍼스펙티브 뷰는 쉐이딩 모드입니다. 컬러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F3을 누르면은 이 와이어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쉐이딩 모드에서 F4를 누르면은 이 테두리 선이 생겨요. 이게 와이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작업할 때는 이렇게 선택해서 편리한 모드로 바꿔가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링크를 할 때 자, 이 스피어를 이 자동차에 링크를 하고 싶어요. 자동차 뒤에 뭔가를 좀 달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해봅시다. 스피어 타이어를 실린더로 하나 만들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하나 달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도 붙어 있어야 되겠죠. 자, 링크를 하는데 제가 스케일을 하지 말라고 했죠. 요거 높이는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월드 축으로 정렬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링크를 하겠습니다. 자, 링크를 하는데 자, 이 와이어 선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링크를 바로 해도 돼요. 근데 몸 안에 넣어버리면은 안 됩니다. 여기 걸쳐져 있어야 되죠. 링크가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선에 걸쳐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쉐이딩 모드일 때는 선이든 몸이든 다 이렇게 링크가 됩니다. 아무 데서나. 그래서 와이어 모드하고 쉐이딩 모드일 때 링크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줄게요. 자, 그럼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 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더미라는 게 있어요. 더미도 이제 처음 배우는 건데 여기 자, 여기 헬퍼가 있죠. 자, 헬퍼를 클릭하면은 뭐 어떤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길이를 알 수 있는 그런 테이퍼도 있고 뭐 더미 대표적으로 있는데 더미를 클릭하면은 더미도 종류는 많습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가장 위에 있는 요 더미인데 더미를 탑뷰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탑뷰에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그냥 사각형이 생기고요. 이 사각형은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이 렌더링이 되지 않고 요거는 카테고리가 여기 있죠. 카테고리가 헬프에 속합니다. 헬프를 체크해 주면은 사라져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지오메트리 카테고리죠. 자, 헬퍼.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헬퍼에다가 가장 최상위 부모를 위치시킵니다. 최상위 부모가 이 헬퍼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선택하고 이 헬퍼를 조금 낮춰 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동차를 선택해서 헬퍼에다가 링크를 걸면은 이제 이 헬퍼를 더블 클릭하면은 모두가 다 선택이 되고 헬퍼를 움직이면은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헬퍼에다가 최종 링크 부모를 위치시키면은 작업할 때 카메라 움직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헬퍼라는 게 있고 이 헬퍼를 가장 부모에 둔다고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헬퍼는 모디파이 클릭했는데 특별한 메뉴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헬퍼들은 포인트 같은 거 이렇게 이 더미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포인트 헬퍼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조절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기는 있어요. 다양한 헬퍼를 사용하는 것은 또 우리가 요건 주로 그 링크 컨스트레인트 할 때 많이 쓰이는데 나중에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이 헬퍼 종류는 많고 이 기본 헬퍼는 특별한 메뉴는 없다는 거.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먼저 도로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야 되겠죠. 오토키를 누르고 시간을 한 60 정도로 할까요? 2초죠. 자, X축만 선택해서 우리가 물체를 이동할 때도 자, 이렇게 Y축 위에 커서를 올리면 Y가 노랗게 활성화되죠. X가 올리면 X가 노랗게 되고 가운데를 이렇게 하면은 XY가 다 노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안 되죠. X만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동차가 이렇게 이동됐죠. 자, 그런데 이 속도가 처음에는 멈춰 있다가 달리다가 다시 멈추게 됩니다. 뒤에 프레임이 있는데도 여기 이렇게 멈췄죠. 멈추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점점 줄어다가 멈추게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속도로 주행하는 게 아니고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속도에 움직임을 주면은 완급이 생깁니다. 느리다가 빠르다가 느리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것에 제가 자, 모션 패스를 한번 볼게요. 모션 패스를 봐도 여기 간격이 넓죠. 여기 간격이 좁죠. 이 말은 속도가 여기에서는 느리고 여기에서는 빨라지다가 다시 느린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이 조절을 하면은 이 간격은 바뀌지만 비율은 똑같습니다. 느리다가 빠르다가 느리다 라는. 그래서 이 간격이 여기가 뭐 좁아지는 만큼 더 좁아지는 만큼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여기도 좁아지겠죠. 자, 이렇게 디폴트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가 똑같아요. 정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이나 끝이나 이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속도를 멈출 때 줄이고 출발할 때 줄이고 가운데에서는 좀 빠르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속도를 편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격이 다르다는 거. 자, 그런데 이걸 그러면은 간격을 똑같이 하고 싶다. 지금 이 차가 계속 주행 중인 차라고 할 때는 이게 똑같은 속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은 속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조정은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은 어떤 간단한 조작들만 하기 위해서 밖으로 빼놓은 거죠. 디테일한 조작들은 우리가 트랙 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커브 에디터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이제 트랙 뷰고, 트랙 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커브 에디터하고 그 다음에 도프 시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커브 에디터 모드가 많이 쓰이는데 이게 트랙 뷰입니다. 이 트랙 뷰에서 자세한 조정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추후에 또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되고요. 자,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지금은 굳이 바꾸지 않고 그냥 지금과 같이 좀 느리고 빠르고 느리고 이런 설정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단 꺼놓고 굉장히 이제 설명이 좀 길었는데 뭐 자동차가 이렇게 바퀴를 붙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뭐 단순하지만은 제가 중간중간에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단순한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지 말고 설명을 조금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바퀴를 애니메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선택하면은 지금 뒤에도 바퀴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선택이 된 거죠. 자,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를 이제 돌려야 됩니다. 회전을 시켜야 되죠. 회전을 시키는데 뭐 60프레임 오토키 누르고 자, 로테이션으로 들어갑니다.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면은 애니메이션일 때는 이 피벗이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은 각자의 축이 생기는 피벗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걸 꺼볼게요. 이 피벗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각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선택된 것들의 가운데로 몰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중심축, 이 화면의 중간으로 해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돌려볼게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각자는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피벗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가운데 거 요거는 하면은 선택 전체 4개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잡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전에서는 이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걸로 잡힙니다. 오토키 눌러 볼게요. 제가 만약에 좀 이걸로 해놓고 오토키를 눌러 보면은 각자로 바뀝니다. 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컷을 이렇게 하단으로 내리면 됩니다. 계속 내려주면 됩니다. 그럼 창을 관통해 가지고 또 내려오죠. 계속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509도 여기 보면은 보이죠. 회전이 얼마나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스냅키는 안 켰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스냅키가 뭐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굴러갈 거고 적당하게 하고 자, 이렇게 마우스를 커서를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키가 생겼죠. 녹색 키 두 개가 생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굴러가는 모습이 보이죠. 제가 요걸 좀 각지게 만들었는 이유는 이게 너무 동그라면은 굴러가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각지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쪽에 세그먼트는 그냥 뒀었는데 사실 없어도 되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자동차가 움직이고 바퀴가 굴러가는 그런 모션을 만들었습니다.